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할 집을 위해 평생 일한다. 집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임금이 인상되면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많은 돈을 소비한다는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빚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씻고 잠자는 집을 위해 당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돈을 벌어야 하는가? 비싼 집을 대신에 자산을 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자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싼 집을 소유한 결과 당신이 잃을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할 것이다. 첫째, 시간의 손실. 당신이 대출을 받고 열심히 이자와 원금을 갚을 때 그 사이 다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둘째, 자본의 손실. 대출 이자, 원금, 주택 유지비로 우리는 자산을 살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자산과 부채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우리의 지갑에 돈을 넣어줍니다. 즉,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대출 이자, 원금, 주택 유지비 대신 자산을 샀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 기회의 손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가장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교육 기회를 잃으면 여러분의 아이들 또한 경제 교육의 기회를 잃습니다. 이는 어쩌면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자산 부문에 집과 저축, 그리고 은퇴 비용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싼 집을 구매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갚다 보면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지도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산을 사지 않고 부채만 사게 됩니다. 이는 부담만 가중시키고 당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비싼 돈을 들인 집의 가격은 늘 오르는가? 집값은 늘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당신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더 열심히. 왜냐하면 돈이 자산에 쌓이는 게 아니라 지출이 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비싼 집을 사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을 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집 또는 더 비싼 집을 사고 싶다면 먼저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 주택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공부합시다. 공부.